왜 삥삥 소리 나? 뭐가? 어디서 삥삥 소리 나지 않아? 그 뒤에 자전거. 신경 쓰지 말고 해. 네, 결혼식 갔다 와서 좀 나름 인간답게 차려입고 안경도 벗고 해서 한번 기념으로 밖에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저는 왜 암에 걸렸을까요? 암을 처음 진단받고 나서 치료받는 동안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대체 왜 내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걸까? 물론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 몸이 찬 성질. 몸이 찬 사람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암 등 각종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저도 암 진단 전에 몸이 좀 안 좋거나 했을 때 한의원에 가면 가는 한의원마다 저보고 몸이 차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배 만져보면 좀 차가울 때가 많았고 소화도 좀 잘 안 되는 편이었고 그리고 생리통도 엄청 심한 편이에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환우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손발이나 몸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치료 이후에 좀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의원 가서 쑥뜸을 뜨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것도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이유,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 제가 23살 정도에 자궁내막증에 걸렸어서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해요. 6개월 정도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인위적으로 폐경을 시키고 그 뒤에도 1년 정도 피임약을 먹으면서 호르몬을 조절해요. 왜냐면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엄청 재발이 잘 되거든요. 제가 약을 끊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수술을 하고 또 6개월 동안 호르몬 주사 맞으면서 폐경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르몬 약을 복용을 하는데 전에는 제가 1년 정도 복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제가 6년 정도 엄청 오래오래 먹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다시는 재발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그 약이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어서 제가 그 약을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암에 걸렸는데 유방암 원인을 검색을 해보니까 호르몬약 복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르몬 약을 너무 오래오랫동안 먹어서 암이 걸린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책을 엄청 했었어요. 생리통 그거 좀 안 겪겠다고 암을 만들어 키웠네?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호르몬 양성이 아니라 3중 음성이라서 그게 좀 의아하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 저희 부모님이 고깃집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기는 원 없이 먹었어요. 암 환자한테 피하라고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숯불고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숯불고기를 달고 살았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10년 정도 자취를 했는데 뭐하냐? 신경 쓰지 말고 해. 요리하기가 싫으니까 인스턴트나 떡볶이 이런 거를 맨날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과자 엄청 좋아해서 자기 전에 막 두세 봉족씩 까서 먹고 그러다가 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극단적으로 굶고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최악의 식습관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암 이전에는 솔직히 그다지 먹는 거를 클린하게 해야 한다,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 좀 자제력이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제가 젊다는 거 믿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되는 대로 다 먹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이유, 네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제 성격의 기질 자체가 좀 여리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좋은 감정도 엄청 이렇게 크게 느끼지만 안 좋은 감정도 크게 느끼는 편이에요.
미움이나 원망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혜롭게 해소할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이 4가지인데,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랑 같은 생활을 해왔거나 혹은 저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암에 안 걸리는 30대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암에 걸린 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뒷차가 들이박은 100대 0 교통사고 같은 거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 운이 안 좋게도 그게 나였을 뿐이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내가 아닐 이유도 없었던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저런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특정 요인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거다. 아니다. 아무 이유도 없다. 솔직히 저는 이 2가지 생각이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정답도 없고 정확한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불행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아마 다른 암 환우분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암의 원인이 있든 없든,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걸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경과 시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자. 주변을 더 둘러보고 사랑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암이 내게 왔나 보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환우분들도 대화하다 보면 사실 비슷해요. 처음에는 원인을 찾으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갖다가 나중에는 더 감사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그것에서 의미를, 겪지 않으셨다면 겪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엄청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핑크 몇 판이야 지금? 지금 12,045. 와우. 핑크 만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을걸?